그러니까 이제 눈물꼬랑을 그냥 아예 완전히 싸그리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눈물꼬랑이 제일 중요한데 눈물꼬랑은 시술 전에 진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눈물꼬랑을 없애려고 노력을 할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상담을 잘 해서 이제 시술을 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청담동 더CR 클리닉 대표원장 이승윤입니다. 오늘은 눈밑이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와 그 개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나이 들면서 눈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죠?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눈밑 지방 때문에 이렇게 불룩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눈밑 피부가 처지고 늘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눈밑이 꺼지는 경우.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그 중에 한두 가지를 가진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장님처럼 이렇게 눈밑이 볼록한 경우, 네. 우리가 아이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눈밑 지방 제거 또는 눈밑 지방 재배치 그런 시술이겠죠. 그런 시술은 대부분 수술적인 시술인데요. 이제 눈 밑에 있는 지방을 이제 절개해서 제거해내는 이제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눈밑 탄력이 안 좋은 경우에, 그래서 네. 피부가 늘어진 경우 그 해결책이 뭐죠?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하안검이 너무 많이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이제 수술적으로 이제 피부를 약간 이제 잘라내서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뭐 수술할 정도까지 아닌 경우에는 각종 시술들이 있거든요. 이제 최 원장님이 그 시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시술도 하세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울세라라든지 아니면은 써마지라든지 이런 네. 시술들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눈밑이 꺼진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눈밑이 꺼져서 고민인 경우에는 이제 꺼진 부분을 결국은 뭔가로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이제 채워서 눈밑 꺼짐을 교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눈밑이 네. 좀 꺼져 보이는 이유가 네. 있을까요? 네. 크게 그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게 하안검과 네. 앞광대 부위, 경계 부위가 있거든요. 이 눈물꼬랑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고기가 이렇게 진하게 일자로 이렇게 꺼진 분들이 있으세요. 네. 거기가 꺼진 경우는 그쪽에 있는 피부가 속에 있는 근육에 들러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유지인대라 그러는데 피부가 근육에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 진하게 이렇게 꺼져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광대 부위, 그 경계 부위 밑으로 여기가 밋밋하게 푹 꺼진 경우가 있어요. 눈 밑 바로 아래쪽. 그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눈물꼬랑 네. 여기가 꺼진 경우에는 네.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죠? 네, 눈물꼬랑 꺼진 것도 이제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시술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 부위가 시술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 이식 수천 케이스 하고 있지만 처음에 지방 이식을 초보 시절에는 이제 이마 지방 이식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런 눈 밑 요런 데 진짜 미세한 부위 그런 게 어려워요. 특히 눈물꼬랑.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유지인대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질긴 부위에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억지로 넣다 보면은 위아래로 밀려가지고 나는 분명히 눈물꼬랑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위쪽 하안검이 불룩해지거나 아래쪽이 불룩해져서 경계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꼬랑에 필러를 넣을 때는 아주 가느다란 관으로 깊은 층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맨 마지막에 피부 밑에 한 땀 한 땀 한 방울씩 넣는 테크닉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눈물꼬랑은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한 부위네요. 네,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눈물꼬랑 말고 이 밑에 네. 바로 밑에 약간 앞광대 부분 네. 여기가 좀 밋밋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앞광대 부위는 이제 눈물꼬랑보다는 이제 시술이 조금 더 편하긴 한데 그것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앞광대 부위도 시술할 때 피부 밑에다가 필러나 지방 이식을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울퉁불퉁해지고 불룩하기 이상하게 됩니다. 아주 깊숙한 곳에 넣어야 되는데 앞광대 뼈가 있거든요. 뼈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 속으로부터 넣기 시작해요. 골막층부터 넣기 시작하고 근육 밑에 넣고 정작 피부 바로 밑에는 얼마 안 넣습니다. 그래야지 속에서 떠오르게 해야 겉에서 보기에 이제 매끈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술하기 전에 꼭 시술 결과를 예측을 하고 시술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측을 하냐? 자, 보시면요. 제가 요 부위에 필러를 넣는다. 그랬을 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올라오는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을 보면 지금 최 원장님은 자연스럽게 올라오거든요. 경계가 안 지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눈물꼬랑 부위에서 경계가 더 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거를 악광대에 막 집어넣으면 넣고 나가지고 경계가 더 진해져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악광대 필러 시술하고 눈물꼬랑이 더 진해져요. 네. 그 다음에 눈물꼬랑 바로 아래쪽이 불룩해지게 잘 돼요. 악광대를 넣는데 눈물꼬랑 바로 밑에가 불룩해지면서 눈물꼬랑이 더 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미리 예측을 해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이게 눌러봤는데 경계가 더 진해 보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특수한 방법으로 시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 그거를 얘기를 나눠서 앞광대에 많이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자 거울을 보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절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필러를 진짜 조금만 넣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 있게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아무리 내가 미리 설명을 했다 그래도 경계를 진하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채우면서 그 경계를 줄일 수 있게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시술을 해야 돼요. 네. 노하우인가요? 노하우죠. 네. 여기 눈 및 악광대 필러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그 필러 시술하고 나중에 처지지 않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여기에 필러를 넣는데요. 필러가 여기 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여기 넣은 필러가 일로 올 수는 없는데 근데 다만 필러를 넣을 때 위치를 잘못 넣어가지고 밑으로 넣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처진 게 아니고 잘못 넣은 거예요. 그거는 잘못 넣은 거를 처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너무 가깝게 피부 바로 밑에 넣으면 처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악광대 부위에 필러를 넣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위치에 넣는 게 중요하고 아주 깊숙한 곳부터 층층이 쌓아 올리는 테크닉으로 넣어야지 안 처지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필러 넣으면은 무조건 처진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필러를 잘못 넣어서 그런 거고요. 잘못된 위치에 잘못된 층에 넣어가지고 처지는 거고요. 제대로 된 위치에 제대로 된 층에 깊이 넣으면 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량을 넣어야 되고 너무 많이 넣으면 처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눈 밑 앞광대 꺼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 필러 시술을 하거나 네. 뭐 지방으로 채우거나 이제 네. 이런 방법이 있는데 네. 그 시술의 장단점이 있나요?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이제 허벅지나 복부에서 지방을 빼서 그거를 정제해서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이식은 보통 한 번에 잘 안 끝나고 또 뭐 2차까지 해야 될 수도 있고 2차 때 지방을 또 빼야 되고 또 지방 뺀데 이제 실밥도 빼야 되고 이제 좀 번거롭죠. 필러는 그런 거 없이 이제 간단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필러는 공업적으로 만든 제품이니까 부작용 위험이 지방 이식보다는 약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히알루론산 필러 아니면 내콜라겐 생성 필러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필러라 그러면 다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인데 그 필러가 이제 좀 질이 떨어지는 필러를 넣은 경우에 이제 염증 반응, 면역 반응, 우리 몸에서 그거를 이제 외부 물질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란세라는 필러는 내콜라겐 생성 필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눌러도 내 살 같고 이제 지방 이식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필러인데 다만 엘란세는 그거를 녹일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필러는 녹일 수가 있거든요. 뭔가 이제 모양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녹일 수가 있는데 엘란세는 녹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시술을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필러 하시는 이제 여러 원장님들이 엘란세 시술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컴플레인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시술이 내 맘대로 안 됐을 경우에 녹일 수가 있는 보험을 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로 시술을 많이 하는데 제가 최 원장님은 엘란세로 해드렸잖아요. 이제 엘란세로 지금 해드렸고 엘란세 시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누르면 이게 그냥 내 살이죠. 자연스럽잖아요. 엘란세 시술 만족도가 어떠세요? 네, 저는 엘란세 좋아요. 네. 좋죠. 네, 네. 그렇죠. 히알루론산 필러가 더 좋으면 히알루론산 필러를 제가 받았겠죠. 눈 밑에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 무조건 엘란세가 답은 아니에요. 그 눈물꼬랑이 너무 진한 경우 그 눈물꼬랑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엘란세를 넣는데 뭐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게 위아래로 밀려가지고 그거를 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엘란세가 아니고 특히 앞광대가 푹 꺼진 경우 눈물꼬랑은 약한데 그런 경우 엘란세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물꼬랑이 너무 진하고 그거만을 해결하려고 그런 경우에는 저는 엘란세보다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별로 좀 다른 거죠. 달라요. 그거를 이제 상담을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눈 밑이 필러 시술하고 나서 사실 컴플레인도 되게 많은 부위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비쳐 보인다든지 네. 이게 볼록해졌다든지 네. 이런 거를 좀 피하려면은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세요?
필러를 너무 얕은 층에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럼 비쳐 보일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데부터 쌓아 올리고 얕은 층은 그냥 한 방울씩만 아주 살짝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야지 안 비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꼬랑을 그냥 아예 완전히 싸그리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눈물꼬랑이 제일 중요한데 눈물꼬랑은 시술 전에 진짜 이게 서로 환자와 저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게 예측치를 서로 맞춰야 돼요. 왜냐면은 눈물꼬랑을 없앨 수 없다는 거를 설득이 돼요. 그렇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눈물꼬랑을 없애려고 노력을 할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게 아니고 요 정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선 효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드릴게요 해가지고 거기다 막 넣는데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술 전에 될 수 있는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서로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상담을 잘 해서 이제 시술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눈밑 필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뭐 비쳐 보이거나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시술 잘 하면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눈밑 꺼짐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눈밑 꺼짐에는 이제 필러나 지방 이식 같은 시술을 할 수 있는데 테크닉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술 경험이 풍부한 의사와 상의를 하고 시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